반갑습니다. 무정 오행 철학의 유정철입니다. 엊그제 생애 첫 번째 동영상을 올리다 보니 너무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 앞으로는 가급적 조금 느리고 서툴더라도 천천히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날이 코앞에 다가왔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3년도에는 다들 대박 나시기를 이 무정이가 두 손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엊그제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사주팔자에 대해서 사주팔자의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아마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정 오행철학 일부 두 번째 내용으로서 사주팔자가 의미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사주팔자라는 게 4개 기둥에 8개 글자라 사주팔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사주팔자가 나타내는 의미를 오늘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조정을 조금 하고 자, 사주팔자는 기본적으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4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를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주의 위에 있는 글자를 연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주의 천간이라는 얘기고요. 밑에 글자를 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주의 지지라는 이야기고 마찬가지 월주의 위에 있는 것을 월간, 월주의 천간이라 약자로 줄여서 월간, 밑에 있는 글자를 월주의 지지 이런 의미에 있어서 월지, 약자로 월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주의 위에 있는 글자를 일간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주의 천간이란 얘기죠. 밑에 있는 글자는 일주의 지지라는 의미에 있어서 약자로 일지, 시주의 위에 있는 글자를 시간, 시주의 천간이란 얘기겠죠. 자, 시주의 밑에 있는 글자는 지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주의 지지란 이야기에 지지란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죠. 자, 천간은 다른 용어로 간혹 시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천간은 어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해서 10개를 된 하늘의 운을 얘기하고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래서 12개로 되어 있는데 땅의 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운과 땅의 기, 운기 합해서 운기 또는 거꾸로 읽으면 이 기운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 운기 또는 기운 이런 자연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제가 만들어낸 말로 자연 천문 생명공학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8개 글자 중에 선천적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글자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주의 천간 일간입니다. 나중에 사주 분석을 할 때 이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글자는 뭐가 되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과거 당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당사주라는 게 있는데 그때에는 이 일간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연지 태어난 띠를 기준으로 사주 분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라 고승들이 당나라 시대에 건너가서 이 학문을 역수입하다 보니 과거 당사주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 당사주라는 개념이 많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무슨 띠를 이렇게 중요하게 봤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이후 당나라 이후 송나라 시대 때에 학문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 일간을 기준으로 사주 분석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글자 중에 가장 중요한 글자가 일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제가 그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사주들을 분석을 하다 보니 그 결과를 놓고 보니 일간이 이 팔자의 사주에 미치는 영향력이 40% 가까이 되고요. 이거는 계절 학문, 계절 온도, 자연 기운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학문이라 계절학이라 이 월지가 사주 팔자에 미치는 영향이 20% 내지 25%, 일지가 10% 내지 15%. 그래서 일간, 월지, 일지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힘이 70 내지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어떤 통계학적으로 명시된 것도 아니고 제가 사주팔자를 분석하다 보니 요 3개 글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글자들은 그러면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한 6% 한 개 글자가 6% 정도 영향을 미치니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간, 월지, 일지에 대해서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주별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연주는 자신이 태어난 연도의 간지입니다. 태어난 연도의 천간과 지지를 의미를 하고, 이것은 명리학, 사주팔자 명리학은 음력, 양력 기준이 아니고, 변화하는 기준은 입춘 기준, 보통 양력으로 따지면 2월 4일 정도가 매년 입춘이 되기 때문에 이 날짜상으로는 2월 4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동지를 기준으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주팔자의 각 궁, 자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거는 자리로 따지면 연주는 조상 내지는 부모 자리가 되겠습니다. 또 시기적으로는 초년운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간적으로는 국가를 의미하는데, 국가와 일간, 즉 나와 국가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국가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연주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자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영향을 미치는 기운이라 한평생 영향을 미치는 기운이 되겠고요. 초년에 인격이 형성되는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 대인관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갑은 4, 을은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자기가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가 되겠습니다. 올해 23년도를 들어보면 올해가 개묘년인데 개로 끝나기 때문에 2000 뒷자리가 연도의 뒷자리가 2003년도가 된다는 얘기죠. 2022년도에는 이민년이라 임이기 때문에 연도 끝자리가 2가 되고요. 자, 요 정도 하고 월주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월주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태어난 달의 간지고 경축이 기준이 되면서 달이기 때문에 태어난 월이기 때문에 계절을 의미합니다. 자, 자리로는 부모 형제 자리가 되겠고요. 시기적으로는 청장년, 아마 결혼을 해서도 뭐 시기적으로 따지면 끌고 가는 영향이 있겠지만 보통 청장년 시기를 의미하고요. 공간적으로는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 요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대전에 살고 있는데 제 월주의 공간적 의미는 아마 대전 혹은 충청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월주는 태어난 환경,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대운의 출발점이 되고 격국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대만의 학원충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곤명, 즉 여자 팔자에 있어서 이 월지를 배우자 자리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다음 일주는 태어난 날의 간지로서 자신이
가치관과 배우자를 의미하는데, 우선은 일간이 자신의 가치관을, 즉 자신의 영혼적 측면을 얘기하고, 일지가 백, 즉 육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요. 자리로는 일지가, 배우자 자리가 통상 남자 사주든 여자 사주든 일지를 배우자 자리로 보는데, 아까 일지를 10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행동 성향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중년운이고요. 중년의 어떤 기륭화복을 의미를 하고, 이 일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주를 분석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면서, 일주는 가정의 외부 환경을 나타내고요. 가정의 내부 환경은 시주가 가정의 내부 환경을 나타냅니다. 일주의 오행 상생 상극의 짜임으로 어떤 사람이 이성적이냐 혹은 감성적이냐는 판단 기준을 할 수 있고요. 자신이 추구하는 행동 성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주는 태어난 시간에 간지면서 자식운, 말년운 이런 거를 표시하고, 자기가 태어난 시간을 만세력이나 책자 만세력이나 요즘은 웹이 발달해서 웹에다 자기가 태어난 시간을 하면 자동적으로니라 표준 시간 마이너스 30분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 수많은 웹들이 있는데, 야자시나 조자시, 자시를 적용할 때는 간혹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손, 자신의 건강, 재물, 아랫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도 의미를 합니다. 자, 유의할 것은 이 사주를 보는 분석하는 목적은 내가 이러이러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선천적으로 얼만큼 빨리 자신의 행복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일기예보를 듣는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내일 태풍이 오는데 태풍이 일기예보를 안 듣고 몰라서 배를 몰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자신이 앞날을 예측해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노력의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청간은 공기와 같습니다. 기적이고 정신, 가치관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공기와 같다 보니 변화가 빠릅니다. 지진은 실제로 지구의 땅의 기운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질적이고 현실적이고 변화가 느리기는 하지만 오래 갑니다. 일간이 중심이고 나머지 7개의 글자와 지장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간이 40%, 월지가 20%, 일지가 10%, 이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사주의 가지수가 총 51만 8,400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못 믿을 수 있겠지만 제가 분석한 뭐 자세하게 하나하나 뜯어보지는 않았겠지만 본 사주의 가지수만 치더라도 일단 50만 가지 정도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어떤 분이 얘기를 했거나 명리학 책자에 나거나 이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확합니다. 천간에 위치한 육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직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육친론에 들어가서 이거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천간에 위치한 육친은 뿌리와 세력이 없으면 글자에 나타나 있긴 하지만 위험합니다.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이런 얘기죠. 특히 연주천간, 연간에 있는 육친이 뿌리가 없는 경우는 땅에 자기 뿌리를 박지 못했을 경우에는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천간, 연간에 자식이 올 경우에는 연주가 부모 조상 자리긴 하지만 반드시 부모 조상만 오는 게 아니고 자식이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연천간에 자식이 올 경우에는 얼만큼 오래 살 건가, 지속될 건가, 역할을 제대로 할 건가,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각 육친의 위치에 따라서 왜 그 육친이 그 자리에 와 있는가를, 의미를 결과론적 차원에서 잘 살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식이 원래 자식 자리는 시주인데 자식이 부모 자리인 연주에 와 있거나 반대로 배우자나 부모가 자식 자리에 와 있는데 이게 나타나는 의미가 뭐라는 얘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의미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사주가 51만 8,400가지라고 그랬는데 남자 여자가 틀립니다. 가족관계도 틀려지고 육친 분석 기준도 틀려지고 대운이나 세운의 흐름, 이런 것도 세운은 아니고요, 대운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곱하기 남녀로 구분해서 두 가지를 하면 100만 가지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통상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숙명과 운명을 같은 의미로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운을 포함한 팔자를 포함한 대운까지가 이는 이미 정해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숙명, 주어진 환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숙명 사주팔자를 봐서 내가 이래?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이 본인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즉 노력이 포함되어 있을 때 명을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명,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주어진 환경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팔자에 미치는 영향들이 최소 10가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10가지 중에 최소한 어느 한 가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숙명에다가 최소한의 노력이 가미가 돼서 운명적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연구한 결과 선천적으로 타고난 팔자 숙명에 영향을 미치는 10가지 영향 요소는 일문, 이택, 삼명, 사배, 오간, 육원, 칠행, 팔청, 군호, 십심. 그래서 이거는 뭐 순서가 아니라 영향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고요. 실제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란 얘기죠. 우리가 통상 마음 먹기에 달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내가 그걸 헤쳐 나갈 건가, 어떤 노력을 할 건가는 그 자신에 달렸다, 이런 얘기지. 제가 모든 이들이 문제가 보통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잘 안 옵니다. 상담을 잘 안 오는데 문제가 있어서 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과욕을 부리거나 착각을 하거나 상대방이 어떻다, 이런 거에 대한 편견, 지식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 자체를, 그 자체를 내가 안다면 저는 이미 그 사람은 부처이며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뭐 모든 게 잘난 건 아니지만 인생을 성공하려고 하면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삼강오륜에서 찾아본다면 삼강오륜에 인의 예지신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은 예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영업활동을 상당히 많이 다녔는데 어느 사무실에 들어가면 왜 왔어요?부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일단 우선 앉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는 게 손님을 맞이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절입니다. 예절이 있어야 사업도 오래 가고 성공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오늘 사주팔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자세한 내용을 말로는 이렇게 간단히 써놨지만 그 문장으로는 간단히 써놨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어마무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언제라도 문자나 전화를 주세요. 제가 앞으로 최소 29년은 더 산다고 하니 시간 될 때마다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언제든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은 아쉽지만 무정오행철학 일부 두 번째 이야기 사주팔자의 구체적인 의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무정오행 철학 일부 세 번째 파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